네, 반갑습니다. 김영기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항산화 영양소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산화환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뭐냐면, 화학적으로, 산화라는 거는, 전자를 잃거나 아니면 수소이온을 잃는 그런 경우를 산화라고 이야기하고요. 역으로, 전자를 얻게 되거나 수소이온을 획득하는 그런 과정이 환원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정상적으로 우리 세포는 전자가 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전자를 잃게 되면 그 세포는 아주 불완전한 상태가 돼요. 쉽게 말해서 이 불안전 상태가 되면은요, 이 세포가 안전하기 위해서 주위에서 전자를 빼들어 오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위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가 파괴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산성화되면은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세포가 병이 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일으킨다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렇게 이제 산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저항하기 위해서 항산화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전자를 잃는 거를 뭐라 그런다? 산화. 그리고 전자를 얻는 거를 뭐라 그런다? 환원. 이제 이렇게 이제 화학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 세포인데요. 우리는 사람은 무슨 호흡을 하죠? 산소 호흡을 하잖아요. 산소 호흡을 하다 보니까 이 과정 속에서, 그죠? 전자를 잃게 되는 그런 비정상적인 어떤 산소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 유해산소. 그래서 이걸 하면은 프리 라디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아시잖아요. 유해산소, 프리 라디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주변에서 이제 분자에서 이걸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위세포가 파괴되고 그게 만약에 이제 뭡니까 조절이 안 되면은 결국은 그 세포가 병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요, 전자 공간이 이렇게 이제 뭔가 비어져 있잖아요. 비어져 있으면은 이것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이거는 불완전한 상태가 되고요. 이때 어떤 항산화제가 있으면서 이 항산화제가 뭐 전자를 제공함으로 해가지고 이 세포가 정상화되는 거죠. 안정화된다고 보시면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자신을 산화시켜서, 쉽게 말해서 자신을 손상시켜서 이 유해산소에 대해서 전자를 제공해 줌으로 해가지고 그걸 정성화시키는 이런 과정을 바로 뭐라 그런다? 항산화라 그러고요. 이 항산화를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항산화 영양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산화 영양소와 그 다음 우리 몸에는요, 이런 항산화 시스템이라고 해서 항산화 방어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전자가 짝을 이루지 못하는 불완전한 상태를 가지고 활성산소, 다른 말로 영어로 하면은 자유기혼 프리라디칼이라 이야기하는데 이때 우리가 항산화 영양소로서 알고 있는 게 비타민 있잖아요. 대표적인 비타민 A, C, E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비타민이 들어가면은요, 이 비타민에서 전자를 이게 불완전한 활성산소에 주면 전자가 짝을 이루면서 이게 이제 환원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화된다고 보시면 되죠. 다시 말해서 이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E가 이걸 줌으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사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숨만 쉬어도 우리는 산소호흡 하니까 숨만 쉬어도 유해산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항산화 영양소가 있어야지만 이때 발생하는 유해산소를 없앨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비타민 A, C, E가 있는데 먼저 비타민 C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아시다시피 비타민 C는 뭐지? 바로 수용성 비타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수분 농도가 높은 곳에 주로 많이 분포를 하게 됨으로 해서 이 비타민 C의 기능은
여기 보시면 어떤 항산화, 그 다음에 결합 조직의 형성, 콜라겐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철분 흡수, 그 다음에 뭐 면역 기능, 해독 기능, 그 다음에 카르니틴을 합성하는 데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비타민 C에 대해서는 강의를 해드렸지만은 또 언제 한번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주로 어디 많으냐면요, 비타민 C가 바로 수분이 많은 곳, 즉 혈구세포라든지 두뇌라든지 부신이라든지 눈 이런 곳에 이 비타민 C가 많이 분포함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이곳에서 일어나는 산화되는 것을 항산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비타민 C는요, 다시 말해서 혈구세포, 두뇌, 부신, 눈 이런 쪽에 항산화에 큰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E는 아시다시피 지용성 비타민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혈관 내에 있는 LDL 콜레스테롤을 산화를 억제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비타민 E라 그랬죠. 그래서 비타민 E가 이 LDL 산화를 막음을 해가지고 혈관을 깨끗하게,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축적되거나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혈관을 나쁘게 하는 이런 거를 미리 예방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E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A는요, 어디에 많았냐면은 바로 아시다시피 비타민 A는 피부라든지 점막 쪽에서 관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피 조직을 보호하는 이 베타카로틴이 있는데,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체내에서 활성형 비타민 A로 변환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베타카로틴이.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 존재하는 이중 결합이 자신의 산화됨으로 해가지고 불완전한 물질을 환원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베타카로틴은 주로 어디에서 많은 기능을 하게 되느냐면 바로 상피 조직이죠. 상피 조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해서 피부, 그 다음에 점막, 이런 게 다 상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곳, 그쪽에 있는 조직을 상피 조직으로 이야기하고, 이 상피 조직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베타카로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피 조직은 면역의 최전선의 위치에서 외부로부터 방어하는 기전이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비타민 A, C, E 외에 바로 세포 안에 보면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미토콘드리아죠. 그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그 TCA 사이클, 크랩 사이클과 그 다음에 전자 전달을 위해서, 그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활성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요? 제거해 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코큐텐이죠. 아시죠? 코큐텐. 그래서 코큐텐은 우리 몸에서 주로 운동 많이 하는 것, 대표적인 게 어딥니까? 심장, 그 다음에 간, 그죠? 이런 쪽에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 활성산소를 이 코엔자임 큐텐이 바로 제거해 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코큐텐은 바로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항산화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 이 항산화 영양소 중에서 ACE라는 비타민과 그 다음에 코엔자임 큐텐이라는 이 영양소 자체가 직접 전자를 전해줌으로 해가지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해가지고 활성산소를 없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요, 이거 말고 항산화 효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산화 효소는요, 뭐냐면 효소 중에서 지금 알려져 있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SOD 가는 게 있어요. 슈퍼 옥사이드 디스뮤타제 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GPX 그래가지고 글루타티온 프록시다제 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카탈라제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되고 있고 밝혀진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인데, 이런 항산화 방어 체계의 항산화 효소가 그죠? 작동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바로 미네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은요,
이 항산화 방어 체계, 항산화 효소를 도와주는 보조 효소 내지 보조 인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체 생산이 안 되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음식과 영양소로 섭취하는 항산화 영양소가 있고 또 그 외에 몸에서 자체 생산이 되면서 유해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 효소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항산화 효소에는요, 금방 얘기했듯이 SOD 가는 게 있어요. SOD는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가는 건데,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H2O2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이드로젠 복사이드 가는 H2O2, 이걸 이제 없애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굴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이 세 가지가 SOD의 효소를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항산화 중에서 미네랄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셀레니움이 있죠. 이 셀레니움은 바로 뭐냐면 GPX, 글루타티온 프록시다제라는 이 항산화 효소를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예방해주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GPX 하는 거는 아까 지금 글루타티온 프록시다제인데 셀레니움이 체내에서 단백질과 결합해서 글루타티온 프록시다제를 생성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탈라제 가는 게 있어요. 카탈라제는 마찬가지로 항산화 효소인데 이거는 뭐가 관련되어 있냐면 철이 또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산화 미네랄 하면은요 SOD와 관련되어 있는 구리, 아연, 망간, 그 다음에 GPX와 관련되어 있는 셀레니움, 그 다음에 카탈라제와 관련되어 있는 철, 이렇게 이런 종류가 항산화 효소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체내에서 자체 생산되는 항산화 효소도 결국은 뭐냐면 거기에 맞는 어떤 영양소와 미네랄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여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령이 이제 노화가 되다 보면은요, 우리 몸에서 이 항산화 효소가 감소하게 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유해산소에 의한 피해가 점점 증가하면서 노화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노화의 진행 과정이 있고, 또 나이가 들면은 점점 심해지는 거고, 또 심해지다 보니까 더 노화는 또 진행되는 그런 악화 경로를 걷는다는 거죠. 그래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국 뭐냐면 이런 항산화 영양소 보충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셀레니움 패러독스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 셀레니움은 대표적인 항산화 미네랄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일정한 영양 수준에서 이 셀레니움은요 셀레노프로테인이라는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바로 항산화 항산화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셔피 변이를 억제해주고 암을 예방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와 대조적으로 아주 고농도의 어떤 셀레니움을 투여해주면은요, 이게 초영양학적인 수준이나 더 높은 농도에서는요, 이게 종양세포에서의 산화 촉진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면은 종양세포에서 산화 촉진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종양에 대해서 이게 화학적인 치료제가 돼가지고 종양세포를 파괴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적당한 농도는 정상적인 어떤 세포 내에서 항산화 기능을 함으로 해가지고 세포가 바뀌고 돌연변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해주는 데 비해서 고농도의 셀레니움에 있어서는 종양세포 안에서 이 산화 촉진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종양이 파괴되는 거죠. 이해되셔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셀레니움과 이제 면역에 어떤 기능이 있느냐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면역에는요 선천적 면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이렇게 얻게 되는 후천 면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응 면역 있는데 사실 태어날 때부터 갖는 면역을 바로 선천 면역이라고 한다면 태어난 후에 만들어지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후천 면역이라고 하죠. 후천 면역은 뭐 대표적으로 뭐 항체 같은 거 아니면 기억되어 있는 어떤 그런 면역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점점 이 선천 면역은 자꾸 약화가 되는 거예요. 약화되고
후천 면역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어떤 코스를 걷게 되는데, 이런 면역 불균형 때문에 이제 선천 면역이 점점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이 선천 면역을 유지시키고 향상시키고 그 면역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사과가 있잖아요. 사과가 이제 외부의 어떤 환경에 의해 가지고 산화된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환경오염이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자외선 같은 데 이제 산화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뭐 흡연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막 이러다 보면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막 음주를 하고, 그죠? 막 스트레스 너무 받고 막 잠 못 자고 그러면은 뭐예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신체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요인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때 한 가지 영양소만으로는요, 이 전반적인 항산화 효과를 기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항산화 방어 체계에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비타민 A, C, E와 같은, 그다음 코엔자임 큐틴과 같은 직접 어떤 작용하는 항산화 영양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움을 주는 아까 뭐였죠? 그 SOD와 관련된 아연, 망간, 구리, 그 다음에 글루타티온 복사에 관련되어 있는 셀레니움, 그 다음에 카탈라제 관련되어 있는 철분, 그죠? 이거 외에도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항산화 영양소가 있는데, 그리고 또 뭐 제가 이것을 금방 말씀 안 드렸지만은 식물 영양소도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하나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항산화 방어 체계는 하나의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항산화 영양 시스템이 우리 신체 시스템하고 같이 되면서 항산화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간다는 거죠. 무슨 지 아시겠죠? 이게 혼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 셀레니움 있잖아요. 셀레니움이 이렇게 산화되고 환원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항산화 이제 효소 체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비타민 C, 비타민 E와 같은 이런 항산화 그 영양소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보면은 사실은요, 이 비타민 C가 하는 역할이 항산화 네트워크에서 어떤 모듈레이터 역할을 해요. 비타민 C 자체는요, 이 서로 이게 뭡니까? 순환을 합니다. 순환을 함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모듈레이션 역할을 많이 하기. 그리고 비타민 C는 이제 수용성이라서 많은 양이 필요하잖아요. 왜 많은 양이 필요하냐면 그만큼 쓰임새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타민 C가 이게 산화환원을 막 거치면서 이 글루타티온의 어떤 기능을 계속 돌려주는 기능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비타민 C 기능에 의해서 비타민 E 기능도 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혼자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 효소와 항산화 영양소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시너지, 서로 도움을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양소와 효소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활성산소 안정화로 건강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다양한 어떤 항산화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려면 다양한 어떤 영양소, 그 다음에 미네랄 이런 것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어쩌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항산화 비타민, 항산화 미네랄, 그 다음에 식물, 농축물과 같은 이런 다양한 종류의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하면 우리 몸에 있는 이 항산화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 면역도 유지시켜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만성질환들을 예방하고 또 치료해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